내 아들도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듣자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눈 쓰시느라 피곤하시죠? 이제 화면은 그만 보시고 편안하게 귀로만 들으세요. 집안일 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또는 편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우리 애는 언제 결혼하려나?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이런 걱정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변에서 손주 봤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직이에요 하고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 빠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시켜? 아직도 안 했어?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자녀한테 미안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더 걱정되는 건 노후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자녀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 세대는 결혼이 당연했는데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하고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 안 하는 자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결혼이 당연했습니다. 20살 넘으면 중매를 보고 30 전에 결혼하는 게 정상이었죠. 결혼 안 하고 나이 먹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 왜 결혼 안 했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결혼이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매일 걱정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잠깐은 보내야 할 텐데 하며 중매도 보고 소개팅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번 거절했어요. 엄마,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했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려고? 결국 할머니는 아들을 설득하려고 계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점점 멀어지더랍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아들을 판단했구나. 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혼살림 차리는 것도 돈이에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몇 억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집 사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육아비, 교육비, 생활비. 감당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경제적으로 편한 겁니다. 둘째, 자유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배우자한테 신경 써야 하고 시댁이나 처가 눈치도 봐야 하고 명절에는 의무적으로 모여야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은 이런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셋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성격도 맞아야 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야 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했다가 불행해지는 걸 보면서 굳이 결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넷째, 아이 키우기가 부담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전쟁이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여성들은 특히 경력 단절을 걱정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째, 혼자 사는 게 익숙합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고, 혼자 영화 봐도 편하고, 혼자 여행 가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SNS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만나서 놀고. 굳이 결혼해서 매일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 안 하는 게 게으르거나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여전히 아이 취급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빠 말 들어. 결혼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간섭입니다. 자기 인생인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반발심만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딸이 35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딸이 걱정돼서 매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 없니? 아빠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이러다 늙어서 혼자 되면 어떡하려고? 딸은 처음엔 아빠, 알아서 할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아빠,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딸은 아빠한테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안 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속상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조언을 했답니다. 자네가 딸한테 너무 간섭한 거 아닌가? 딸도 이제 어른인데 스스로 선택하게 둬야지. 할아버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나섰나? 딸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건가? 용기 내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간섭했구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딸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아빠, 저도 고민 많아요.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재촉하니까 더 부담됐어요. 할아버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 뒤로 할아버지는 결혼 이야기를 안 꺼냈답니다. 대신 딸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취미 생활을 응원하고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요. 딸은 편해졌답니다. 아빠한테 부담 안 느끼니까 자주 집에 놀러 오고 고민도 털어놓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든 안 하든 그것이 자녀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좋은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너 결혼 안 하면 큰일 나. 빨리 결혼해. 내가 죽기 전에 손주 보게 해줘. 이런 말은 부담만 줍니다.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자녀가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그래,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면 됐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녀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대 때문입니다. 결혼해야 정상이다. 손주를 봐야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대가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도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해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명절마다 친척들한테 물어보는 게 싫었어요. 딸 결혼은 언제 시켜? 아직도 안 했어? 할머니는 딸한테 화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은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남들 눈치가 더 중요한가 봐요. 제 행복은 관심 없고 체면만 중요하시네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했구나. 딸이 행복한지는 생각 안 하고 내 체면만 챙겼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친척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결혼은 안 해? 물어보면 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존중해요 했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몇 번 말하니까 익숙해지더랍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남의 눈치만 봤어. 이제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응원할게. 딸이 울면서 안겼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결혼에 대해 고민은 해요. 하지만 제 속도대로 하고 싶어요. 강요받지 않고요. 기대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자녀를 낳았나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랐잖아요. 그럼 자녀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손주를 못 보면 어떻습니까? 명절에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녀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한 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결혼 여부가 아니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처음엔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속상했어요. 손주도 못 보고 대가 끊기는 것 같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취미생활하며 사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결혼해야 한다, 손주 봐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주세요. 건강한지, 행복한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 안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결혼한 자녀는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명절에나 보고 전화도 가끔 하고. 바빠서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결혼 안 한 자녀는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부모랑 자주 만날 수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한 할머니는 딸이 결혼 안 하니까 오히려 좋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도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더랍니다. 처음엔 딸이 결혼 안 한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딸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물론 결혼 안 한 자녀도 바쁩니다.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존중하고 이해하면 관계는 훨씬 좋아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아들이 결혼 안 하니까 둘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랑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구경하고. 정말 좋았어요.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이렇게 여행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으면 저랑 둘이 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자녀를 어른으로 대하고 친구처럼 지내세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고 서로 관심 갖고 지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보세요. 자녀가 등산 좋아하면 같이 등산 가고, 영화 좋아하면 같이 영화 보고, 요리 좋아하면 같이 요리해보세요. 자녀의 일에 관심 가져주세요. 요즘 일은 어때? 힘든 일 없니?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주세요. 자녀의 친구들도 환영하세요.
자녀가 친구 데려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밥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이 관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사이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5번째는 우리 인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녀 결혼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손주도 없고 시간만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 일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 인생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챙겨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매일 걱정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들 결혼, 저녁에 잠들 때도 아들 결혼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아들 결혼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야 하고 하소연만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은 어떻게 살 거야? 아들 인생만 신경 쓰지 말고 자네도 뭔가 해봐. 할아버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 있지. 아들 걱정만 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고 카메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랑 같이 출사도 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서로 사진 품평도 하고 너무 재미있더랍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진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아들 결혼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아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끔 생각나도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안 하니까 편해졌어요. 오히려 아빠한테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빠,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아들이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 결혼 걱정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요. 그랬더니 아들이랑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하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수다 떨고 밥 먹고 여행 다니고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디든 좋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하세요. 산책하고 등산하고 수영하고 요가하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자녀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결혼 안 하는 자녀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자녀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녀가 자기 삶에 만족하는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소중한 자녀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걱정을 자녀한테 부담으로 주면 안 됩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녀한테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세요. 너를 믿어, 내가 잘할 거야.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을 해주세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 안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딸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요. 그게 최고예요. 손주는 못 봤지만 딸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딸이랑 자주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자녀한테 전화해 보세요. 너 잘 지내니? 요즘 어때?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을 해주세요.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그렇구나. 내 마음 이해 힘들었겠다. 이런 말로 공감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그게 자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